스포츠 사회학의 2강 스포츠와 정치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1강에서 했던 얘기가 반복될 거예요. 이를테면 정치 집단이나 사회를 운영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스포츠를 활용하는가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이건 이미 앞에서 사회를 통제하고 통합하고 그럼으로써 일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긍정적 에너지를 형성하고 뭐 이러더라. 그런 목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다면 왜 스포츠가 정치에 활용되기가 쉬울까? 그건 대중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가 좋고 스포츠를 활용하면 대중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향상되면서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상당히 무마되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했던 얘기를 반복해야 되니까 목도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들은 의외로 공부가 쉽게 끝날 겁니다. 물론 외울 내용이 조금은 있긴 합니다만 별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중앙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정부들이 각각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활용의 목적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이 무엇인가? 얻으려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런 내용은 새롭게 공부하실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치의 측면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국내 정치에서 혹은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내용도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인트로덕션 부분에 있습니다. 눈으로 빨리 보시면 스포츠는 경쟁성, 협동성, 상징성, 대중성을 가진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된다. 그리고 그런 특성 때문에 정치적인 도구로 쉽게 활용된다. 블라블라. 어차피 뒤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러 갈까요? 이미 봤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정치가 활용하게 되면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그 순기능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약속, 질서, 긍정적인 가치관, 규범의식 이런 걸 습득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경쟁심, 성취욕구 이런 것들을 자극한다. 사회운동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무질서했던 사회에 스포츠를 도입하면요. 질서의식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사회운동 중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그런 운동도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체육을 보급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운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외교관계의 개선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남북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냉각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남북 간의 관계가 완화될 때도 있죠. 남북의 정치적 관계는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평창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죠. 그때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이 형성되었거든요. 그건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완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예요. 이런 것처럼 스포츠는 외교 관계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겁니다. 이번엔 역기능을 볼까요? 이것도 아까 다 했던 얘기입니다. 승리지상주의로 국민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분열되는 거죠. 우리 팀 이겨라, 니네 팀은 져라. 이렇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3S 정책,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당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질서의식 아니면 규범 준수의식이 전파되는데 그걸 조금만 비틀어서 왜곡시키면 복종의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은 국민들의 복종의식을 강화시키고 싶을 때에도 스포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국수주의를 자극합니다. 국수주의란 말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에서 국수주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전인데요. 한일전만 붙으면 외놈 쪽발이 그리고 저쪽에서는 조센징 이러면서 싸움이 붙죠. 그렇게 되면 스포츠가 가진 순수한 정신은 개나져 버리게 됩니다. 왜곡되고 훼손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외교적인 항의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에 서구와 동구가 냉전 관계에 있을 때 서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는 동구권에선 참여를 보이콧하고요. 동구권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에는 서구권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교적인 반대 의사 이런 걸 표현했죠.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북한이 아예 참여를 안 하거나 혹은 북한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남한이 참여를 안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외교적인 항의 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스포츠의 순수한 정신을 왜곡하는 거니까 역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스포츠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스포츠 윤리학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니까 가볍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스포츠를 활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는데 첫 번째 스포츠를 일종의 상징처럼 활용합니다. 상징이란 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사물이나 기호로 또 다른 현상이나 의미를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데 아주 간단합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사실 비둘기와 평화는 전혀 관계가 없죠. 비둘기는 엄청 더럽고 뚱뚱하고 많이 싸워요. 그런데 예전에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 속에서 육지를 찾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풀잎을 물고 오는 거예요. 아,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던 신의 노여움이 풀리고 드디어 육지가 나타난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게 된 거랍니다.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사물로 어떤 의미를 대신 표현하게 되면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스포츠가 어떻게 상징이 될까요? 국가대표팀이나 국가대표 선수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냐 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승리하면 국가가 승리한 것처럼 대표 선수가 승리하면 또 국가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포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구성원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나 대표 선수가 국가대항전에 나가서 경기를 치를 때 그 팀은 단순히 스포츠팀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응원하는데 그건 그 선수나 팀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응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 일체감이라는 것이 형성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스포츠를 정치적 상징물로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일체감, 동일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라고? 그렇게 되면 정치 권력이 국민들을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조작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조작이란 말이 거기 있는 거고요. 이 조작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었죠. 하나는 정치 권력이 아까 앞에서 다뤘던 그런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스포츠를 조작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혹은 그런 상징이나 동일화의 방법을 통해서 대중들을 다루기 쉬운 존재로 조작하려 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치 권력이 스포츠 현장에 개입해서 스포츠를 조작하려고 해.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죠. 자,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공부했던 상징, 동일화, 조작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른 용어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회의 통제와 통합이라는 거예요. 스포츠를 활용해서 사회를 통합한다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일체감 혹은 동질성이라는 걸 결성한다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통제한다는 건 사회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규범의식, 도덕의식, 질서의식 이런 것들을 전파해서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 제도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고 일탈을 범하지 않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사회를 통제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렇게 사회를 통합하고 통제하는데 그 사회의 책임자가 누구더라 그랬어요? 그 사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 권력입니다. 우리는 그 권력 집단을 정부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정부의 권위가 높으면 사회 구성원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정부의 권위가 높을 때 사회 구성원이 말을 잘 듣겠죠? 정부의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 체제나 정치 제도에 대한 수능 의식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는 아니면 정치 권력은 스포츠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해요. 예를 들면 국가대표팀이나 국가대표 선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팀과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해요. 마지막으로는 그 선수와 팀을 우리가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선수와 팀의 업적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업적이기도 해. 우리가 이 정도야. 이렇게 과시를 합니다. 제가 과시라는 말을 썼지만 과시보다는 홍보나 선전이란 말이 훨씬 더 학문적인 용어예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스포츠팀이나 국가대표팀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를 지원하고 그 선수들의 성과와 팀의 성과를 자신의 것인장 홍보하면서 스스로의 권위를 높입니다. 아까 스스로의 권위를 빛나게 하다 이런 말을 위광이라고 배웠죠. 자, 이렇게 정치 집단은 그런 식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윤리학에서도 다루었고 일장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죠? 문제를 풀어볼까요? 저는 지금처럼 어떤 개념을 단순하게 암기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이런 걸 묻는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개념을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그런 문장 중에서 골라라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볼까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너무 뻔하죠. 상징, 동일화, 조작. 이것만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 외워야지. 그러시면 곤란해요. 2016년 이후에 그리고 2017년부터는 완전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개념을 암기하다가는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다가 과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